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장 매트릭스 그래서 그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 오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에 대해서, 그리고 매트릭스의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인너 프로덕트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등등 7장을 주로 얘기했었죠. 오늘 7장 한번 다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이제 9장 남았네요. 7장, 8장, 9장. 네, 여기서 오늘 7장에서 뭘 더 해줘야 되나? 7장에서 슈르 정리의 증명을 구체적으로 해줄 거고, 8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2차 형식하고, 그 다음에 2차 형식의 응용으로 싱귤라벨리 디컴포지션, 그리고 수도 인버스에 대해서 공부하면은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매트릭스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 강의를 전체적으로 해줬었죠. 그 다음 남는 거는 졸단 캐널가뿐만 있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공지사항에서 올려줬듯이 먼저 성적 좀 볼까? 자, Q&A에서 지난 시간 동안 논의됐던 내용들을 검토해 봅시다. 먼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푼 문제 중에서 수정해준 내용들이 GRE 연습 문제 50번 문제에서 뭐 다른 것들은 다 문제 없고 쓰는, 그러니까 1, 2, 3번 중에서 2번만 추르고 1번, 3번은 추루가 아니라는 내용을 아규하는 방법으로 2번은 증명을 하고 1번, 3번은 이렇게 발례만 제시하면 된다고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A가 스큐 시메트릭 행렬일 때 EDDA가 올소고날 매트릭스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을 무리 없이 잘해서 파이널 오케이 해줬고, 그 다음에 뭐 주어진 행렬의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찾는 과정, 아이겐밸류와 그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들을 찾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행렬의 뭐 특성 방정식, 그리고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찾는 문제, 뭐 여러분들 익숙할 거고, 그 똑같은 문제를 이제 세이지로 이미리 양이 했듯이 세이지로 확인해 보고, 그러고 손으로 구한 것과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구한 것이 같은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큰 사이즈의 행렬들을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행렬이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하냐 안 하냐, 이것은 결국은 각각의 그 아이겐밸류에 대한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전, 즉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가 그 고유값의 그 중근의 개수, 즉 알제브렉 멀티플리시티와 같으면, 즉 행렬이 주어지면 아이겐밸류가 존재하죠. 그 아이겐밸류가 n개가 디스팅트한 아이겐밸류가 n개 존재한다 그러면 다이아고널라이저블이고, 근데 이제 중근을 갖는다면은 그 이제 중근에 대해서 그 중근의 개수가 이제 대수적 중복도인데, 그 대수적 중복도하고 그 아이겐밸류의 기하적 중복도가 뭐냐면 AX 이퀄 람다 X란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그 해집합의 공간, 해 공간의 디멘전, 해 공간의 디멘전이 바로 그 대응한 람다 I에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인데, 그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가 알제브렉 멀티플리시티하고 똑같으면, 즉 람다 이퀄 2가 중복도가 3인 아이겐밸류라면 A-2i의 x 이퀄 0이란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3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를 찾을 수 있으면, 그 솔루션을 찾을 수 있으면, 그러면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가 3이 돼서 이퀄이 돼서 이제 대각화가 되는 거고, 이 경우는 그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가 그 전체 개수만큼 안 나오니까, 중복도 알제브렉 멀티플리시티만큼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대각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한 거예요. 이 경우는 아이겐밸류는 하나고 중복도는 대수적 중복도는 3인데 해를 구해보면 이 해 공간의 디멘전은 1차원이잖아요.
즉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는 1이라고요. 그럼 3하고 1이 같지 않죠? 그러면 대각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xy가 1차 독립이면 x 플러스 y와 x 마이너스 y라는 이 두 벡터도 1차 독립이라는 것을 뭐 정의 그대로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보이면 된다고 했고요. 윤군, 이것도 수정해서 올려놨어요. 오케이, 파이널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들을 찾는 거, 이제 복수 행렬들의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찾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점점 가면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인수분해하기가 점점 까다로워지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복소수 인수분해들을 잘 안 했으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다 이 연립방 정식을 푸는 문제들이니까 폴리노미얼 솔루션을 푸는 거니까 이제 아까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손으로 가우스 오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또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아이겐벡터를 구하려면 또 연립방 정식을 또 풀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점점 계산이 복잡해져 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은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찾는 것이 현명하겠지. 실수 행렬에 대한 아이겐밸류 찾는 거나 복소수 행렬에 대한 아이겐밸류 찾는 건 알고리즘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알고리즘 이용해서. 그리고 아이겐벡터 찾는 것도 결국 연립방 정식을 푸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을 그대로 이용하면 복잡한 계산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손으로 구한 것과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구한 것들이 같음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사이즈의 또는 복소수건, 실수건, 뭐 어떤 행렬이건 다룰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것입니다. 또 이제 A 플러스 B의 허미시안과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와 B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곱하기 A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가 같은 것은 이제 레프트 핸드 사이드하고 라이트 핸드 사이드가 각각 같은 것을 이 두 행렬이니까 그 두 행렬의 임의의 IJ 성분이 같은 걸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오타들 나고 뭐 틀리는 것들을 감점하면은 이거는 답은 맞았지만 증명은 되긴 됐지만 4점짜리 증명입니다. 그리고 인버터블일 경우에 A가 인버터블이면 A의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도 인버터블이고 그 다음에 요거의 인버스는 A 인버스의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하고 같다는 것은 뭐 확인해서 두 개 곱해서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만 확인하면 바로 인버터블이고 또 인버스가 뭐라는 게 바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사이멀테니어스리 다 허미시한 유니타리 다이아고널한 3x3 행렬은 도대체 몇 개가 있냐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다이아고널이면 이렇게 놓고 그 다음 허미시안이니까 이렇게 되고 유니타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실제로는 이 방법이 더 현명하죠.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허미시안이니까 또 그 다음에 올소고날이니까 이렇고 이 조건 딱 확인하면 한 번에 딱 8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런 모양밖에 안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법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간단한 거예요. 단지 쓸 때 이렇게 되는 이유가 A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였기 때문에지 따따따가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허미시한 행렬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거고 유니타리 행렬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니까 쓸 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 이퀄 B 플러스 IC 여기서 B하고 C가 리어 매트릭스일 때 그러니까 임의의 행렬 임의의 실수 행렬 A가 주어지면 임의의 복수 행렬 A가 주어지면 언제나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그렇죠? 실수 성분은 한쪽에 놔두고 복수 성분은 다 뒤쪽으로 밀면 되잖아. 그럼 언제나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그러면 A하고 B하고 C를 다 리어 매트릭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앞에서 보면 리어 매트릭스의 성질들을 활용해서 이 행렬 A의 정보를 다 찾아낼 수도 있는 거죠. 언제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행렬 이렇게 풀어쓰고 이게 스큐 허미시아니면 이제 B는 스큐 시메트릭이고 C는 시메트릭이어야 된다는 것을 뭐 대칭 행렬인 거니까 뭐 확인만 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게 스큐 허미시아니면은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 조건을 활용해 쭉 풀었으면 B 트랜스포즈는 마이너스 B여야 되고 C 트랜스포즈는 C여야만 된다. 그래서 B는 스큐 시메트릭이고 C는 시메트릭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하는 식으로 증명들은 간단합니다. 정의만 그대로 사용하면 되죠. 그 다음에 논시메트릭 매트릭스 A가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한 걸 보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n개 리니어 인디펜던트 아이겐 벡터가 존재하는 걸 보여야 되는데 그걸 보이는 것과 센 문제가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전들의 합이 n이라는 걸 보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를 구해보면 아이겐 밸류가 1과 2가 나오는데 1의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전, 2의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3이 되는 걸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바로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하고 같아지는 것이죠. i-a의 a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i-1일 때, 여기서는 2일 때, 람다가 2일 때 2i-a의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 오타가 있었는데 오타들을 확인하고 고치고 나면 그러면 결국은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행렬 A가 다이어고널 n차 행렬 A가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은 n개 리니어 인디펜던트 아이겐 벡터가 존재하면 되죠. if and only if죠. n개 리니어 인디펜던트 아이겐 벡터가 존재한다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 아이겐 밸류의 각각의 아이겐 밸류의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의 합하고 알제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의 합이 다 n으로 같을 경우죠. 그러면 이게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가 결국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들의 개수를 주는 것이니까 그 개수 다 합친 게 n개면 n개 리니어 인디펜던트 아이겐 벡터가 존재하는 것이죠. 대수적 중복도를 다 합치면 아이겐 밸류는 언제나 n개가 되는 거고 당연히 그렇죠? 그래요. 그 다음 어떤 매트릭스가 허밋이 아니고 스퀘어 허밋이 아니고 노말이냐 하는 것들을 뭐 쉽게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해서 그냥 구해갖고 비교해 보면 어떤 건 허밋이 아니고 노말이고 어떤 것은 둘 다 안 되고 어떤 건 노말이기만 하고 어떤 거는 스퀘어 허밋이 아니고 어떤 거는 뭐 허밋이 아니고 하는 식으로. 이것도 지금 거의 다 막혔었지만은 이제 오타하고 틀린 거 다 고치면 문법하고 다 틀린 거 고치면 답은 다 맞았는데 3점짜리 답안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표현을 이제 구하려는 거예요. 2차 형식의 매트릭스 표현을 구하려는 거예요. 요것은 요 행렬이 요거 있을 때 이렇게 요 벡터 그러니까 x 트랜스포즈 ax하고 똑같고 요 두 번째 것은 x를 이렇게 잡을 때 x 트랜스포즈 ax하고 똑같고 3번은 2차 형식은 a가 이럴 때 x 트랜스포즈 a하고 똑같고 요 4번은 a가 이럴 때 x 트랜스포즈 ax하고 똑같아지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크로싱 텀 xi, xj 곱해진 게 있을 때는 이제 옆에 오프 다이거널 성분들이 논제로 나타나고 요 오프 다이거널 성분이 다 0이면 그런 경우에는 요 중간 텀이 다 없어지니까 요것만 남죠. 제곱 스퀘어 텀만 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주어진 2차 형식을 행렬의 대각화를 통해서 이 축변환을 해주면 요게 그 대응하는 그 대각선 행렬로 바뀌어지고 그 대각선 행렬에 대응하는 2차 형식의 폼에서는 크로싱 텀이 다 없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다루지 않고 그러니까 축변환을 해줘서 그래서 대각선 행렬을 즉 대각선 행렬에 대응하는 요 스퀘어 텀만 있는 걸 갖고 문제를 다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그 정확히 찌그러진 게 아니라 정확히 있는 타원 또는 원 또는 그 3차원, 9, 스페어 뭐 이런 식의 모양이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지식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문제들은 변수가 이렇게 뭐 한, 두 개, 세 개 정도가 아니라 10개, 20개 있는 다양한 복잡한 형태들의 그런 그 2차 형식들이 될 텐데 그걸 기존에 여러분들이 하던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없고 그것을 이렇게 행렬로 바꿔서 행렬의 대각화를 시키면 그러면 20차 대각선 행렬에 대해서 다루는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벡터에서 배웠던 지식을 그대로 활용해서도 그 문제의 성격을 또 답을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That's why you are learning the concept of matrix diagonalization and similarity. 근데 그게 이제 복소수 행렬로 이제 가서 해야 대해서도 다 이거를 다룰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오늘 이제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유니타리 행렬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이 유니타리 행렬을 배우게 되면 모든 행렬은 어떤 삼각 행렬과 유니타리리 트라이앵귤러라이저블 그러니까
그 어떤 삼각행렬, 자신의 고유값을 주 대각 성분으로 하는 삼각행렬과 유니타릴리 닮음이다 하는 슈르 정리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 내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얘기해 줬었는데 윤우성 군이 질문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요. 그 KI 플러스 A의 그 구조하고 A의 구조하고의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줬고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이 행렬은 뭐 람다 매트릭스라고 부르고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이제 세이지로 계산하다 보면은 뭐 소수점 이하로 쭉 나와서 이제 그 눈에도 안 들어오는 것은 유리수를 이용하면 그냥 분수가 저절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의 교재에서 보는 그런 형식으로 그대로 표현되니까 QQ를 쓰면은 그러면 분수 형태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이널라이즈 여러분들이 쭉 했고 그리고 이 컴플렉스 매트릭스에서 닷 프로덕트에 대해서 윤도희 군이 질문했던가요? 윤군이 질문했던가? 여기에 대해 의미는 여기서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넘어가는 하나, 둘,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넘어가는 과정을 이해를 못한다 그러는데 결국은 A가 이렇게 넘어갈 때 A 스타가 되죠. 근데 A 스타 이퀄 A니까 그냥 A가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쓰면 이렇게 그 인너 프로덕트에서 AXY는 X의 A 스타 Y로 쓸 수 있죠. 그쵸? 그쵸? 그러면 이것은 근데 A가 허밋이하니까 A가 A 스타하고 똑같고 그러니까 X AY로 쓸 수 있고 AY는 뮤Y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뮤Y를 쓸 수 있고 뮤가 상수니까 그 뒤에서 상수니까 앞에 바가 붙어서 튀어나오죠. 스칼라는. 근데 스칼라가 허밋이한 행렬은 아이겐밸류가 다 리어니까 요 뮤가 실수니까 그 뮤의 컨주게이트하고 뮤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들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 오케이를 받고 있으니까 이제 확인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이제 완성되는 대로 이제 정리해서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6장, 7장, 8장, 9장 쭉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제 다음 주쯤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문제풀이 한 것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하나 수업하기 전에 뭘 하나 내가 보여줄 게 있었는데, 한번, 이게 있었구나.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내가 하나 보여주려고 했던 게, 얼마 전에 프레지에서 이 내용을 봤어요. 아이캠퍼스에 먼저 들어가서 보자. 아이캠퍼스에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수업을 해준 것 중에서 하나만 보여줄게요. 이거였던가? 그래요. 오늘은 먼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수업에 참여한 실험을 각각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이걸 한번 보여줄게요. 또 다른 분야들과 여기서 보면 내가 이제 그럼 수학과 체육의 융합교육 모델을 오늘 소개해 줄게요. 그래서 수업에 오기 전에 내가 자료를 다 정리하고 왔는데 먼저 이 얘기를 한번 볼까요? 오프닝 뉴 탭에서 이게 이제 프레지 리프레젠테이션인데 우리 역사 속의 수학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게 프레지로 만들어 놓은 건데 발표한 건데 이렇게 공유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시작을 한번 해볼까? 전체 화면으로 놓고 여기서 시작을 하면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합시다. 그럼 먼저 마방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이 마방진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마방진을 만든 최석정은 뉴턴이나 라이프니츠하고 나란히 수학 인사이클로피디아 오브 컴비네토릭스에 소개된 영의정까지 진행 1640. 이 체육과 수학, 그러니까 요새 융합,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면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이언스, 어쨌든 배워봐.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산학교 아트, 못하면서. 앤 뮤직.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수학과 이제 스팀 교육에서 체육 교과 안에 수학 내용을 이제 다른 과목들 가르칠 때 하는 다른 거예요. 과목 시간을 자꾸 줄여야 하는 되니까 건데, 이 자, 그거를 사이언스, 이제, 테크놀로지가 자, 워낙 뭐 일정을 뭐, 중요하니까 매스가 호버크래프트, 모든 걸 하려면 화산발 매스를 시험, 또 사용해서 심장 해야 모형, 되는데 뒤시심장, 따로따로 관찰, 가르치니까 이런 서로 식으로 둘 해서 다 활용을 순서대로 못하고 또 가르치게 되는 점점 해야 될 거예요. 양은 그러면, 많아지니까 자, 매스를 많이 어떻게 YG에서 어떻게 가르치면서 가르쳤냐. 동시에 호버크래프트는 이 다른 또 분야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가르칠 수 순서대로 있는 그런 가르치겠다 하고 이게 모델에 만든 대해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제안서를 국민대학교에서 호버크래프트는 낸 것이 이제 아까 실험한다 그러면 그게 뭔가 하면 그 수학과 개념을 체육에 설명해주고 관해서 얘기하는 교통수단에 거고 이거는 대해서 설명을 이거는 해주고 이제 그것이 달리는 이제 과학 모습을 공부한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지금 대학교 딸이 만든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있는데 이거를 누가 더 빨리 달리냐 돌아가는 것이죠. 이제 그 나오는 그런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걸 한번 명지 이렇게 보면 그 선수들을 설득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딱 이걸 지켜야 된다는 이 근거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야지 된다는 거예요. 실감이 잘 안 자, 뭐 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배드민턴 할 때도 어떤 자 이게 이제 그 프레찌라는 발표 자료인데 이제 각도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각도 체육과 섞어서 순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더 빨리 달릴 것 같은 선수는 누구예요? 그럼 이 사람이 왜 더 빨리 달리는 것 같아요? 다리를 많이 벌리고 그러니까 그 보폭이 커지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각도가 그 안에 있죠. 그러면 이 각의 크기, 각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각도를 이제 런던 올림픽에서 한번 각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아마 올 여름에 그 런던 올림픽 할 때 이제 거기서 수학을 도대체 적용할 대상으로 런던 올림픽을 잡고 쭉 전개한 거예요. 순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쭉 뭐 여기에서 뭐 그 수영, 뭐 배드민턴, 뭐 체조 뭐 등등 이제 설명한 거예요. 양악선이 이제 뛸 때 이게 완벽하게 성공하려면은 정확하게 몇 도에 뛰어서 요 57도로 딱 떨어져야지만 이게 만점이 나오지. 이게 55도로 떨어지거나 60도로 떨어져도 이게 뒤로 넘어지거나 앞으로 넘어지거나 자세가 흔들려서 만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7도로 정확히 떨어지도록 수도 없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소리고. 그리고 뭐 전체 이게 몇 바퀴 돈다는 건 이제 몇 도냐 하는 것들을 이제 애들한테 가리키는 거고 리듬 체조에서도 이 정확하게 180도가 나와야 점수가 만점이 나오지 이게 169도가 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소리고 정조준을 하고 이게 그 금메달을 받으려면 정확하게 그 목적에 달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 수학적인 그런 그 모델에 맞춰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왜 수학을 배워야 되는지 이게 스파이크를 매길 때 뭐 서브를 할 때 뭐 스트로크를 할 때 뭐 이 각도들이 예각이냐 둔각이냐 뭐 하는 것들 공의 속도들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공이 이제 야구공의 속도는 1초에 164km까지 날 수 있고 테니스 공은 1초에 240km까지 나는데 이 배드민턴 하는 그 금메달리스트들이 스매싱 하는 그 공의 속도는 초당 330km 정도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포즈로 해야 된다는 축구를 할 때 어떤 각도로 쐈을 때 제일 멀리 가느냐 하면 여기서 보면 30도로 쐈을 때 제일 멀리 가는데 실제로는 45도로 찼을 때는 65m가 가고 36도로 찼을 때 68km가 가는 걸로 봐서 이게 이제 이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찰 때는 이제 36도로 이렇게 차도록 훈련을 끊임없이 한다는 소리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메달을 못 땄거나 이제 2위도 머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인성교육도 해야 된다는 소리고 그리고 뭐 사이클을 이렇게 하면서 누가 메달을 딴 상황을 보면
뭐 이렇게 달리는 모습을 보기도 Then Watanabe, then Borgan, Sucha. Another bang, here comes Chris Hoy, and the crowd are lifting Hoy down the outside. Who's going to get it? On the line. Oh, I think Hoy got it. 단순히 암기하고 그냥 활용하는 게 아니라 암기하고 반복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사회에 활용하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이제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저거 한 것은 이게 만든 사람이 누군고 하면 이게 명지의 수학과 학생이 이거 프레찌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동료들이 뭐 이미 다양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능력을 발휘하려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 외에 그런 내용을 여기서 이제 소개해 준 건데 한번 보면 아까 여기서 봤듯이 이 수학으로 이 프레찌 이 주소에서 검색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이 주소에 들어가서 그냥 검색하면 됩니다. 검색하면 여기서 이미 1000개 이상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수와 복소수, 뭐 여기 보면은 수학사, 뭐 함수, 뭐 역사 속의 수학 이야기, 수행평가, 암호, 뭐 수도 없이 많은 자료들이, 이건 한국말 자료만 이렇고 영어 자료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자료들이 뭐 중국 선생님들이 뭐 우리가 몰랐던 수학이야, 자연 속의 수학, 뭐 이게 무궁무진한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을 할 때는 훨씬 더 많은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단지 지필에만 머물지 않고도.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유념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세이지 질문했고, 그 외에 이제 오늘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그러고선 이제 더 여러분들이 이제 디스커스할 내용들이 오늘 이제 우리가 노멀 매트릭스, 또 유니타리 다이고널라이저블, 그 다음에 이제 스펙트럴 시어렘을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 미리들 생각하고 공부해 두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보면 행렬이 이렇게 대각화 가능. 근데 더군다나 유니타리 행렬로 대각화 가능하면, 그러니까 U 스타 A, U 이퀄 D 되는 이 유니타리 행렬 U를 찾을 수 있다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 행렬 A를 이 아이겐 밸류와 요 아이겐 벡터들로 만들어진 행렬들의 이렇게 곱의 1차 결합으로 이렇게 풀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요 행렬들은 결국은 랭크 1 행렬들이거든요. 요 랭크 1 행렬들의 썸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랭크 1 디컴포지션이라고 그래요. 랭크 1 디컴포지션이라고 그래요. 이걸 스펙트럴 시어렘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소 행렬에서 행렬이 가능하면 언제나 이런 디컴포지션이 언제나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은 스페셜 케이스 오브 이제 이런 디컴포지션의 스페셜 케이스라고 이해하면 돼요. 싱귤라 디컴포지션, 슈르 디컴포지션. 여러분 이제 슈르 정리를 배우게 될 테니까, 그리고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제 배우게 되니까 그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올려놓은 자료들이 있죠. 강의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고 있어서 여기 보면은 뭐 이미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에, 그러니까 7장에 대해서는 거의 전원이 다 그 7장을 다 검토해서 확인했고, 이제 8장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에 대한 이제 설명들,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과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이용해서 제너럴라이즈 아이겐 벡터를 구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미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보았는데, 뭐 한번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싱귤라 벡터, 이게 아이겐 벡터들의 이제 개념이 더 일반화된 그런 개념을 이해하면 돼요. 자, 왜 그렇게 부를 수 있는지를 봅시다. 왜 이게 어디야? 왜 처음부터 해야지 왜 중간부터 시작해?
의 개념을 일반적인 M by N 행렬 A로 확장을 해봅시다. 그리고 행렬 대각화 개념의 일반화를 이용하는 다양한 응용을 보도록 합시다. 가우스 소거법에서 유도되는 행렬의 LU분해와 정규 직교화 과정에서 유도되는 행렬의 QR분해에 보태서 세 번째 중요한 행렬 분해가 현대 수학의 연구 분야인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SVD입니다. 곧 행렬 A는 다음과 같이 분해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A 이퀄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여기서 U와 V는 직교 행렬 올소고날 매트릭스이고 시그마는 대각선 행렬입니다. 대각선 행렬. 자, 이러한 분해를 특이값 분해 또는 간단히 행렬 A의 SVD라고 부릅니다. 자, 이 SVD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이 무엇인가 봅시다. 행렬 A를 M by N의 실수 행렬이라고 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직교 행렬 UV가 존재한다. U 트랜스포즈 A V 이퀄 시그마 1 0 0 0 그 시그마 이게 부분 서브 행렬이에요. 시그마가 되는 요런 직교 행렬 UV가 존재한다. 여기서 시그마는 주 대각선 성분이 모두 양인 요 부분 행렬 나머지는 다 제로이고 단조 감소의 순서로 배열. 그러니까 요 주대각선이 성분이니까 배열은 아무렇게 해도 괜찮죠. 배열해준다는 건 퍼뮤테이션 해주면 된다는 거니까 요 UV를 퍼뮤테이션 해줘도 직교 행렬의 성질이 바뀌지 않으니까. 자, 순서는 임의로 줘요. 가역인 대각선 행렬이고요. 시그마와는 0은 이건 다 제로 행렬들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시 쓰면 A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쓸 수 있죠. U, V 트랜스포즈가 V의 인버스니까 UV의 인버스를 양변에 이제 곱해준 셈이에요. 그렇게 되면 요 모양이 뭐가 되냐면 U는 요런 벡터들로 쭉 쓰여져 있는 것이죠. 요건 컬럼 벡터들로. V는 요런 로우 벡터들로 쭉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여기는 시그마 여기 서베이션 시그마 1과 이제 나머지 다 제로인데 시그마 1이 캐피탈 시그마 1이 이제 리틀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K까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걸 순서대로 우리가 배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무 행렬을 줘도 임의의 M by N 행렬을 줘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건 유니타리 행렬이고 이거 유니타리 행렬이에요. 직교 행렬. 이거는 다루기가 쉽죠. 그 다음에 요건 대각선 행렬이에요. 이렇게. 대각선 행렬이었는데 이 전체는 논싱귤라지만 우리가 요것만 알면은 이걸 전체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아주 단순한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VD가 얼마큼 파워풀한지 알겠죠? 자, 봅시다. 행렬 시그마의 대각선 성분을 행렬 A의 싱귤라 밸류라고 합니다. 요것도 시그마 i들을 A의 특이값 싱귤라 밸류라 하고 U의 열들을 U의 행열이죠. 컬럼들이 A의 레프트 싱귤라 벡터라고 합니다. 싱귤라 벡터. 또 이게 아이겐 벡터 같은 일반화된 개념이에요. 요 V의 요 열들, V 행렬의 열들 있죠. 요것들이 뭐냐면 A의 right 싱귤라 벡터라고 합니다. V1, V2 요것들. 자, 이게 싱귤라 벡터, 이게 아이겐 벡터들의 이제 개념이 더 일반화된 그런 개념을 이해하면 돼요. 자, 왜 그렇게 부를 수 있는지를 봅시다. 자, 봅시다. SVD 먼저 SVD의 유일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SVD가 존재한다는 걸 위해서 보였는데,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완전히 유일하진 않죠. 근데 우리가 순서를 줘서 이렇게 만드는 걸 폼으로 하자고 규정을 주면 그런 기준 하에서는 유일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봅시다. M by N 크기의 행렬 A에 대해서 minimum of Mn equal K, 미니멈 이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그럼 K개의 특이값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K개의 특이값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이 M by N 크기 행렬 A에 대해서 요 M과 N의 미니멈을 그냥 K라고 놓읍시다. 그리고 그 K개의 특이값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특이값 중에서 행렬 A의 랭크를 R이라고 하면 R개의 포지티브 싱귤라 밸류가 존재하는 것이죠. 포지티브, 양의. 그리고 나머지는 0의 싱귤라 밸류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A 트랜스포즈 A 또는 A 트랜스포즈 A의 0이 아닌 고유값들의 양의 제곱근이다. 즉, 요 싱귤라 밸류가 무슨 말이냐면, 요 논제로 싱귤라 밸류는 뭐냐면, A 트랜스포즈 A는 정사각 행렬이잖아요. 그럼 정사각 행렬이면 고유값을 구할 수 있잖아.
그 고유값을 구하면 어떤 거는 이제 A 트랜스포즈는 시메트릭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겐밸류가 다 리어야. 다 리어. 그쵸? 리어. 실수야. 0일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그 중에서 0인 것들이, 0 아닌 것들이 있고 0인 게 있잖아요. 그러면 0인 거 말고 나머지 0 아닌 것들은 이제 스퀘어 루트를 씌워서 포지티브 값만 하면 0 아닌 것들이 딱 나오죠. 그 개수가 뭐하고 일치하냐면 행렬 A의 랭크하고 일치한다는 소리예요. 자, A 트랜스포즈 A 또는 A 트랜스포즈의 0이 아닌 고유값들의 그 스퀘어 루트란 말이에요. 포지티브 스퀘어 루트. 만약에 R이 그 K보다 스트릭트리 작으면 그 얘기는 그 특이값 중에서 그 차만큼 K-R만큼의 0이 존재한다는 소리죠. 나머지는 넌제로. 그쵸? 그러고 따라서 K의 특이값은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자, 자, 이제, 그럼, 행렬 A의 특이값이 이제 포지티브면, 특이값이, A 이퀄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안에 있는 행렬 V의 열들은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 이 람다가 바로 뭐냐면 시그마 스퀘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시그마의 제곱이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밸류, 요 스퀘어 루트가 시그마가 된 거니까, 요거 제곱을 해준 것이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밸류니까, 요 시그마 제곱이 바로 아이겐밸류예요. 그걸 람다라고 놓읍시다.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에 대한 1차 독립인 정규 직교인 고유 벡터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계속해서 보면 그 위의 얘기를 다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정의 8.6.2에서 n/n 크기의 행렬 A의 특이값 분해라고 하면 R을 행렬 A의 랭크라고 할 때 V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 V가 다이아고날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이게 직교 대각화 가능하죠. 그러니까 V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 V를 직교 대각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또 A 트랜스포즈도 이게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직교 대각화 가능하죠. 따라서 U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U 이퀄 다이아고날 매트릭스가 되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아이겐밸류는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밸류나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밸류가 똑같기 때문에 그것들이 싱귤러 밸류의 스퀘어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게 싱귤러 밸류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A 트랜스포즈 A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싱귤러 밸류에 의해서. 그래서 요걸 다시 풀었으면은 UU 트랜스포즈가 없어지고 또 바뀌어지니까 요 시그마 트랜스포즈 시그마가 바로 딱 보면은 시그마 프라임이 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곱하면 딱 서로 불필요한 거 딱 없어지고 요것만 딱 남게 되는 시그마 프라임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다른 이제 그러니까 시그마를 곱했으니까 이제 시그마 트랜스포즈 시그마가 곱해진 걸 다른 시그마 이제 대칭 행렬 2개 곱했으니까 다른 대칭 행렬이 된 거예요. 자, 시그마 프라임은 대각선 성분이 시그마 제곱 시그마 n차의 대각선 행렬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V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 V는 바로 이런 행렬이 되고 같은 방법으로 A 트랜스포즈도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렬 그걸 이용해서 A의 그러니까 특이값 분해를 해봅시다. 그럼 A 트랜스포즈 A를 구해서 고유값을 구하죠. 그리고 고유값을 구하면 람다 1이 9이고 람다 2가 1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응하는 이 특이값은 요거에 스퀘어 루트를 씌워줘서 그 중에 양의 값을 선택한 거니까 그러니까 3하고 1이 되죠. 자, 그럼 요 람다 1 이걸 9에 대응하는 요 람다 9에 대응하는 A 트랜스포즈의 이제 단위 고유 벡터를 고유 벡터를 구해서 노멀라이즈 시키고 람다 2 이퀄 1에 대응하는 A 트랜스포즈 A의 이제 단위 고유 벡터를 구해서 노멀라이즈 시키면 각각 V1, V2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U1, U2를 만들어낸 겁니다. U1, U2를 이렇게 만들어내면 그러면 자, 계속해서 어쨌든 그 정의 그대로 그 람다 1과 람다 2에 대응하는 그 A 트랜스포즈 A의 단위 고유 벡터 V1, V2를 찾아서 V 행렬, 유니타리 행렬 V를 구하고 V1, V2를 이용해서 U1, U2를 찾아서 그 U1, U2를 컬럼으로 하는 그런 U 벡터를 구하면 그러면
그 U와 V를 이용해서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자연스럽게 A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이렇게 만들려고 이걸 컨스트럭트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딱 이렇게 일치하게 됩니다. 그걸 확인해 보면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곱해주면 원래 행렬 A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세이지로 실습해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원래 행렬에 대해서 SVD를 구해서 실제로 프린트를 해보면 U 시그마 V가 그대로 나오죠. U가 U 행렬이 나오고 V 행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그마 행렬인 3과 1이 나오게 되지요. 그렇죠. 자,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진 행렬이 U, 두 번째 행렬이 시그마, 마지막 행렬이 V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정 8.6.3은 N/N 크기의 행렬 A가 가역 행렬일 필요 충분 조건은 행렬의 특이값이 모두 0이 아니면 됩니다. 그러니까 랭크가 풀 랭크를 갖는다는 소리죠. 풀 랭크를 가지면 그러면 이제 가역 행렬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정리 8.6.4는 N/N 행렬 A에서 R개의 특이값들이 이제 특이값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했다고 하면 행렬 A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요 시그마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스펙트럴 정리예요. 앞에서 그러니까 행렬이 있으면 대칭 행렬이 있으면 그 아이겐밸류들을 가지고 아이겐밸류와 벡터들을 일차게 하고 그 행렬을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정사각 행렬이 아닌 이렇게 일반적인 렉탱귤라 행렬에서도 스펙트럴 정리가 싱귤라 밸류를 가지고 쓰여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역행렬은 정사각 행렬에 적용되는 개념인데 이러한 역행렬의 개념을 일반화한 정사각 행렬이 아닌 직사각 행렬의 수도 인버스를 이제 소개하는 게 2절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generalized inverse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generalized inverse. 이를 통하여 수도 인버스는 최소 제곱해 연구에 중요하게 응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배웠겠죠?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과 이 수도 인버스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될 겁니다. A가 크기가 n/n인 가역 행렬인 경우 이 싱귤라벨 디컴포지션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가역 행렬인 경우에는 A 인버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UV는 유니타리 행렬이고 직교 행렬이고 그 다음에 U 시그마가 풀랭크를 가지니까 이제 인버스가 존재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A가 이렇게 쓰니까 문제 없었어요. 근데 A가 정사각 행렬이 아니거나 또 비가역인 정사각 행렬인 경우에는 요 시그마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논싱귤라 파트와 이제 나머지 0인 파트로 구분할 수 있죠. 그러면 A에 대한 행렬 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그 UV가 V하고 A의 대거를 V의 시그마 프라임 U 프라임인데 요 시그마 프라임을 시그마 1의 그러니까 가역 행렬 파트하고 아니면 이제 나머지 파트를 이렇게 구분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걸 이용해서 A 대걸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요 A 대걸 정의해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수도 인버스를 정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렬 A가 크기가 n/n인 경우 크기가 n/m인 행렬 A 대거 V 시그마 프라임 U 프라임을 행렬 A의 수도 인버스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것은. 여기서 UV는 직교 행렬이고 시그마 프라임은 다음과 같은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개념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자세히 시그마 1은 가역 행렬이에요.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싱귤라빌리티 컴포지션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줄게요. 슈르 정리. 임의의 n차의 정사각 행렬은 자신의 고유값을 대각선 성분으로 갖는 상삼각 행렬과 유니탈이 닮습니다. 자, 여기다 마크를 좀 펜으로 할까? 그냥 이걸로 하지 뭐. 오케이. 텍스트. 자, 이게 슈르 정리예요. 노트 도구에서 펜을 쓰기로 할까? 줄긋기, 주성민 마커, 마크업 주소, 그리기 마크업 도구 뭐 펜이 왜 없어?
여기 있다. 연필. 오케이. 자, 유니탈이 닮음이다. 삼각삼각행렬과. 자, 이 증명은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 증명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행렬 A가 주어지면, 그러니까 이 펜으로 쓰면 되지. A가 주어지면 there exists U, 유니탈 행렬 U, such that U 스타 AU가 T, 삼각형이요. 요 T의 주대각성 성분이 고유값이. 이런 유니타리 행렬 U가 존재한다는 게 바로 이 슈르 정리예요. 자, 봅시다.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 증명해요. A의 고유값들을 람다1, 람다2, 람다 n이라고 합시다. 중복도를 포함해서. K가 1이면 A 이퀄 람다1, 1x1 행렬이고 그게 바로 그 성분이 아이겐밸류죠. 성립하는 거죠. 만약 K가 n-1일 경우에 성립한다고 하고 이제 K가 n인 경우에도 이제 이 슈르 정리가 성립된다는 걸 보여 보도록 합시다. 먼저 x1을 그러면 람다1에 대응하는 노멀라이즈 아이겐벡터라고 합시다. ax 이퀄 람다 ax1 이퀄 람다1 x1인 거예요. 근데 x가 만약에 크기가 노멀 1이 아니면은 그러면 그 자기의 크기로 나눠줘서 x1을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 x1을 포함하는 CN의 정규 직교와 기저가 언제나 존재하죠. 이게 베이시스 익스텐션이에요. 그러니까 n차원 공간에서 1차 독립인 벡터가 몇 개 있으면 그 나머지들을 채워서 기저를 언제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노멀라이즈 된 걸로 시작했으니까 노멀라이즈 된 아이겐 벡터들을 다 그러니까 노멀라이즈 된 벡터들을 채워서 그 기저를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x1, x2, xn이라고 합시다. 그 행렬들을 컬럼 벡터라는 U 행렬을 생각해 보죠. 그럼 그러면 이게 다 ON 벡터들이니까 이게 유니타리 행렬인 거죠. 그렇죠? also 노멀 벡터들을 컬럼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요 U0 스타 A의 U0의 K1, 즉 K1이 뭐예요? 그 로우의 첫 번째 컬럼의 성분들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성분을 보면 요거의 K니까 K번째 컬럼이 있죠. 여기는 K번째 컬럼이고 그다음 여기 첫 번째 이제 컬럼이죠. 그 K번째 컬럼의 스타에 A의 첫 번째 거 곱한 거예요. 요 모양이 뭔가를 봅시다. 요 AX1이 람다 X1이죠. 그러니까 스칼라니까 앞으로 튀어나오죠. 근데 요거 뭐예요? XK 스타의 X1은 X1과 XK의 인너 프로덕트죠. 근데 이게 XI들이 also normalized 벡터라 그랬죠? 정규 직교화 기저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게 1, 1일 경우엔 1이고 나머진 다 0인 것이죠. 1, 1일 경우엔 1이니까 람다 1 곱하기 1이니까 1, 1은 이거죠. 1, 2 성분은 뭐예요? 0이죠? 그러니까 2, 1 성분은 3, 1 성분 0이고 여기에 N1 성분은 요거지. 0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에서 지우고 자, 그러니까 U 스타 A U 행렬을 보면 이쪽은 뭐라고 생겼는지 몰라도 첫 번째 요 컬럼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우리가 보면 수학적 귀납법을 딱 쓸 수 있는 모양이 되죠. 요 m-1 by n-1 행렬을 A1이라고 놓는다면 그러면 요게 요런 1 by 1 행렬하고 요런 그 n-1 by n by 행렬에 이게 블럭 행렬로 표시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n-1 by n-1이니까 우리가 인덕션 가설을 사용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요거의 아이겐밸류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아이겐밸류 한번 구해봅시다. 요거의 아이겐밸류는 이거 곱하기 이거죠? 그럼 여기에 아이겐밸류가 근이 뭐가 있어야 돼요? 람다 1이 하나 있으니까 람다 2부터는 여기에 나머진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근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A1은 아이겐밸류가 람다 2, 람다 3, 람다 n인 n-1 by n-1 행렬 아니야.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을 거기다 n-1 by n-1에 쓰면은 유니타리 행렬 U1 햇이 존재해서 요렇게 닮음이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게 나오죠. 그러면 요 U1 햇에다가 요건 사이즈가 n-1 스퀘어 행렬이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를 더 보태줘서 요걸 U1 행렬이라고 놓읍시다. 그럼 이건 이제 정사각 행렬이고 요 유니타리예요, 아니에요? 유니타리 행렬이죠. 요게 유니타리 행렬이었으니까 인덕션 가설에 의해서 이것도 유니타리 행렬이에요. 그 유니타리 행렬을 여기 앞에 했던 요 U0에 했던 거에다가 U1을 곱해주는 거예요. 양쪽의 스타로. 그럼 모양이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행렬 한 번 해준 거를 한 번 더 해주니까 똑같이 요렇게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보세요. 이거 삼각행렬이죠? 여기 고유값들 뭐예요? 우리가 주대각선 성분에 있는 것듯이 행렬 A의 아이겐밸류들이죠? 그리고 요것은 U는 뭐예요? 유니타리 행렬 두 개의 곱이니까 유니타리 행렬이죠. 그러니까 유니타리 행렬 U에 의해서 U 스타 A, U 이퀄 요 T가 되는 유니타리 행렬 U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보인 셈이 됐죠. 따라서 슈르 정리가 증명이 된 겁니다. 이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언제든지 행렬을 주면 그냥 U 스타 A, U 이퀄 T 되는 행렬을 생각하고 T 갖고만 보이면 된다는 소리예요. T로 다 보인 다음에 U를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트레이스를 보이거나 앞에 여러분들이 보였던 많은 정리들 있죠? 앞에 많은 연습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슈르 정리를 이용해서 보이면 한 줄이면 보일 수 있는 증명들을 이전에는 계산을 이만큼 해가지고서는 보였던 것들이 수십 개가 앞에 있어요. 알겠어요? 이 슈르 정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졸단 캐노니카 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계속해서 연습 문제들 풀어가고 다음 주부터는 연습 문제 완성된 사람들은 파이널 오케이 받은 걸 중심으로 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